2025년 3월 5일 수요일 일기. 며칠 동안 영화를 좀 많이 봤어. 영화 제목은 말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별로였거든. 3개를 봤는데 하나는 시리즈여서 2편이었고, 그래서 총 4편이었고, 한 편은 재밌었고, 시리즈물은 보통이었고, 한 편은 너무너무 별로였어. 나는 그거를 혼자 봤더라면 중간에 꺼버렸을 것 같아. 근데 친구랑 같이 집에서 본 거라서 겨우겨우 끝까지 봤는데, 친구는 그 영화가 그렇게 싫지 않았고, 그리고 결말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 결말이 괜찮았던 거는 나도 동의하지만, 그걸 괜찮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중반부가 나한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나는 그 영화가 너무 싫고, 그리고 그 감독인지 몰랐는데 그 감독의 전작도 내가 되게 싫어했던 영화더라고. 그래서 이 감독이랑 나랑은 안 맞는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땠을지 궁금해서 왓챠피디아라는 영화 정보 사이트, 사람들이 평점도 매기고 영화평도 남겨놓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의견은 어떤지 한번 봤는데 나는 좀 놀랐어. 극호에 가까운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 그리고 중간보다는 호가 훨씬 많았고, 나처럼 불호나 극불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더라고. 어떻게 같은 영화를 보고도 느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래도 나는 나처럼 싫어하는 사람이 꽤 많을 줄 알았는데, 정말 좋아하고 호평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야.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지.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영화보다 영화를 보고 나서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내가 너무 좀 생각이 좁은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내가 좀 취향이 까다롭긴 한데, 그렇다고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취향이 좁지만 굉장히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중들이
많이 열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그리고 그 시리즈물, 그 영화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좀 힘든 장르의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극장 개봉했을 당시에 관객이 되게 많았더라고. 그리고 또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되게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취향은 정말 다양하고, 음, 내가 예상하는 것과 많이 다르구나. 나는 그 시리즈물 보면서도 좀 지루해서 딴짓을 많이 했거든. 그건 혼자 봤는데, 그냥 지루해도 내용이 궁금해서 끝까지 봤고, 영화를 볼 때 원래 딴짓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지루해서 끝까지 다 보기 위해 막 스마트폰으로 인터넷하고 막 이러면서 봤단 말이야. 또 흥미로운 장면도 있긴 했지만 나는 이게 그렇게 열광할 정도인가? 그냥 평범한, 그냥 흔한 스토리인데 그냥 뭐랄까 굵직한 스토리는 예전에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설정들이 조금 흥미롭긴 하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열광할 정도인가는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좀 뭔가 나의 취향과 이런 시선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내가 너무 영화를 볼 줄 모르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음, 그 내 편 말고도 그 전에도 한 몇 편을 봤는데 최근에 좀 영화를 자주 본 것 같은데 음, 그 전에 봤던 영화도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되고 인기가 많아서 궁금해서 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웠고 계속 이러니까 그 영화를 제목을 막 거론하면서 혹평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거지. 이게 뭐 혼자서 쓰는 일기라면은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영화 얘기를 하고 싶어도 계속 별로였다.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결론은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걸로 하는 게 좋겠어. 내가 좋아하는 영화, 좋게 본 영화, 그거를 얘기했을 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러이러한 다른 영화들을 까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혹시나 내가 무슨 비평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취향의 영역이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열광하고 호평하고 하는 거를 내가 좀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다. 꼭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뭐 느끼는 게 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와 다르면 딱 거부감이 들고 되게 날이 서게 되더라고, 내가.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설득당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되게 경계를 높이고 되게 불편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하고 좀 매너 있고 어른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특히나 나는 막 표정에서도 싫은 게 잘 드러나고 그런 거짓말은 아니라 예의지만 그렇게 뭔가 포장해서 말을 하고 듣기 좋게 말하고 이런 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나랑 의견이 좀 다르면 편한 사람이랑은 조금 더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굳이 그 주제에 대해서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는 편이야. 그냥 아예 입을 다물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일기에다가 반박하고 소심하게 편한 사람한테는 그 뭔가 나의 불편한 기색을 굉장히 그대로 드러내면서 내가 편애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조금 이기적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를 좀 안 좋아. 약간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 반골 기질. 이렇게 막 사람들 다 좋다. 막 칭찬일색, 호평일색 이러면은 괜히 뭔가 트집 잡고 싶고, 뭔가 아닌 게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게 좀 있더라고. 모든 것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 그래서 그런 매니아가 더 많을수록 더 약간 반감이 생기는 그런 게 있어. 왜 그런 심리가 생겼는지 좀 궁금하네. 지금 한번 챗GPT한테 물어봐야겠어. 내가 왜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지. 잠깐 기다려봐. 질문을 했고, 나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녹음을 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 근데 챗GPT 왜 나한테 자꾸 반말하지? 1. 자율성과 독립성 욕구. 네가 남들과 같은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면 마치 개성이 사라지고 대중에 휩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유행을 거부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네가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싶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 특히 너는 신중하고 예민한 성격이라서 단순히 유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검토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할 거야. 내 의견과 판단을 남들과 똑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자율성 욕구. 2. 비판적 사고와 회의적 태도. 네가 유행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휩쓸리는 걸까? 같은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것일수록 내 입장에서는 그만큼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 신중해지는 거지. 또한 유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상업적 전략이나 미디어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네가 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이건 조작된 유행이야. 진짜 좋은 게 아니고 마케팅 덕분에 뜬 거겠지 라는 의심을 가지는 걸 수도 있어. 유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장된 부분을 분석하려는 경향. 3. 희소성에 대한 가치부여. 사람들은 흔하지 않은 것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네가 유행하는 것을 멀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너무 대중적이어서 특별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어.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면 그게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기분이 들고 매력이 줄어드는 거지. 예를 들어 네가 정말 좋아했던 가수가 어느 날 대중적으로 대박이 나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력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도 있어. 이제는 모두가 아는 가수가 되었고 네가 발견한 특별함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남들이 다 아는 것보다 나만 아는 가치 있는 걸 찾고 싶은 심리. 4. 차별화 욕구와 우월감. 대중이 좋아하는 것과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차별화를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심리일 수도 있어. 대중적인 취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평범해 보일 것 같고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작용할 수 있지. 또한 사람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 네가 상대적으로 더 분석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대중이 열광하는 것에 대해 흠을 찾고 싶어지는 거야. 이렇게까지 열광할 만큼 좋은 게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쉽게 휩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스스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더 똑똑한 선택처럼 보이는 거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과 차별하고 싶은 욕구 플러스 비판적 사고를 통해 우월감 획득. 5. 거짓과 과장의 불편함. 네가 모순되거나 거짓을 싫어하는 성향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유행하는 것들은 대체로 마케팅이 과장되거나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점이 네가 느끼기에 불편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거야. 진짜로 좋은 건가? 아니면 과장된 건가? 라고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점을 찾고 싶어지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걸 보면 네 입장에서는 이 안에는 틀림없이 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걸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과장된 유행이나 맹목적인 동조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심리. 정리하자면 독립적인 사고 유지,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싶지 않음, 비판적 태도, 대중적인 흐름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증하려 함, 희소성 추구,
흔한 것보다 남들이 잘 모르는 것에 가치를 둠, 차별화 욕구, 남들과 다른 취향을 가짐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음, 거짓과 과장의 불편함, 유행 속 과장된 부분을 찾아내고 싶어짐. 이런 심리는 지적 호기심이 많고 신중하며 자기만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 네 성향과 또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혹시 이런 분석 중에서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 라고 답변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홍대 인디병 같은 거네. 그치, 내가 그게 있지. 좀 특별하고 싶어 하는 거에 집착을 하고, 그리고 휩쓸리는 것에 항상 경계를 하고. 근데 약간 핀트가 조금 내가 궁금한 거랑은 다른 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면 싫다는 그 부분이거든. 꼭 대중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누가 뭔가를 너무 과찬하면 막 약간 좀 짜증이 나더라고. 왜 그런 걸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어. 또 질문을 했고 읽어보도록 할게. 근데 이거 내가 마이크를 손으로 들고 하는데 20분이 지나니까 팔이 저리구나. 오래 하려면은 손으로 들고 하는 거는 좀 힘들군. 그걸 이제 알았네. 챗GPT의 답변을 읽어보면 1. 과장된 평가와 맹목적인 찬양에 대한 거부감. 네가 싫어하는 건 단순히 유행 그 자체가 아니라 과장되거나 맹목적인 찬양일 가능성이 커. 어떤 대상이든 완벽하다, 최고다, 비판할 점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면 네 입장에선 오히려 불편해질 거야. 왜냐하면 너는 신중하고 논리적인 성향이 강하고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거거든. 그런데 누군가가 찬양 수준으로 칭찬하면 그 순간 네 머릿속에는 이건 정말 그렇게 완벽한가? 라는 의심이 먼저 들게 돼. 특히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걸 보면 더 반감이 커질 수 있어. 진짜로 저렇게까지 대단한가?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라는 회의감이 들면서 오히려 단점을 찾아내고 싶어지는 거지. 결과적으로 별 감정 없던 대상도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심하면 아예 싫어지기까지 하는 거야. 네 심리는 과장과 맹목성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 2. 평가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은 심리. 이건 네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를 중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일 수도 있어.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그런데 누군가가 너무 강하게 찬양하면 마치 네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건 무조건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강요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그러면 네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생겨서 일부러라도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어질 수 있어. 이건 반발 심리의 일종인데 사람은 강요당할 때 오히려 반대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어 이건 절대적으로 좋은 작품이야. 모두가 인정해야 해 라고 하면 오히려 그 작품이 싫어지는 것처럼 네가 자율적인 판단을 방해받는다고 느낄 때 반감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어. 네가 스스로 평가할 기회를 빼앗긴다고 느낄 때 반발심이 생기는 거야. 3. 집단적 열광에 대한 거부감. 유행을 싫어하는 이유와 비슷한 맥락에서 소수가 열광하는 것도 싫어지는 건 집단적인 찬양 자체에 반감을 가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 대중이든 소수든 집단적으로 뭔가를 극찬하는 모습을 보면 네
네 입장에서는 비판적 균형 감각이 무너진다고 느낄 수 있어. 너는 아마도 균형 잡힌 시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일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쏠려서 칭찬하면 균형이 깨진 것처럼 보이고 너는 본능적으로 반대쪽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만약 사람들이 어느 배우를 두고 완벽한 연기력, 인간적으로도 최고, 단점이 하나도 없음이라고 하면 네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과연 단점이 없을 리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부감이 생길 거야. 결국 그 배우가 점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이고 나중에는 싫어지기까지 하는 거지. 네가 싫어하는 건 유행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리는 극단적인 찬양 자체일 가능성이 커. 4. 강한 감정 표현에 대한 불편함. 네가 예민하고 신중한 성격이라서 감정적으로 강한 반응, 특히 극찬이나 찬양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 사람들이 감정을 과하게 실어서 찬양할수록 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담담한 평가가 더 편하고 극단적인 감정 표현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건 네 성격과도 관련이 있어. 너는 과장된 것, 거짓된 것, 비논리적인 것들을 싫어하는 편이잖아. 그런데 극찬이라는 건 감정이 많이 섞일 수밖에 없고 종종 논리적이지 않게 흐르기도 해. 그래서 네가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느끼는 거지. 네가 싫어하는 건 그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감정적인 과장일 가능성이 높아. 5. 희소성과 개성의 문제. 네가 어떤 걸 그냥 괜찮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극찬하기 시작하면 그 대상이 너에게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 희소성이 줄어들면 매력이 떨어지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지. 특히 네가 관심 없던 걸 사람들이 너무 띄우면 마치 이걸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러면 오히려 더 반발하고 싶어지고 일부러라도 싫어지고 싶어질 수도 있어. 이건 네가 미니멀리즘을 지향하고 남들이 쉽게 휩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거야. 너는 무언가를 억지로 좋아해야 하는 상황을 싫어하는 거지. 결론, 네가 싫어하는 건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방식이다. 그 다음에 쭉 정리를 해줬는데 되게 분석을 잘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많이 와닿았던 거는 평가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다는 부분.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빼앗긴 기분이 들면 반발심이 생긴다. 내가 생각보다 내 자율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뭔가를 자꾸 주입하거나 강요하려 들면은 거기에 대한 반감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분석을 보고 나니까 여기에 가장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아. 내가 갖는 그 거부감에서는. 이게 제일 이유가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강한 감정 표현이 부담스러워. 나는, 어떤 사람도 그렇고, 영화나 음악, 드라마 이런 데서도 너무나도 감정 표현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담담하게 그려내는 걸 더 좋아하거든. 그래서 음악도 막 소울풀한 그런 음악보다는 잔잔한 걸 좋아하고 그런 편이라서 아마 이거는 예민함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강하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표현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근데 이렇게 뭔가 나의 심리에 대한 그런 의문을 잘 정리해주니까 되게 재밌다. 뭔가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느낌. 사람들이 또 챗GPT에 대해서 많이 열광하고 그러면 이용하기 싫어지려나? 지금은 칭찬을 하면서도 오류가 많아서 아직 욕을 많이 먹고 있던데. 음, 오늘은 그냥 녹음을 하고 싶어서 켰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머릿속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또 막상 말하기 시작하면은 막 할 얘기가 생기고 계속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속삭이는 걸로 녹음하는 거를 약간 깜빡해서 목소리가 나게 녹음을 하게 되긴 했지만 아까 좀 전에 그 화장품 전성분을 읽는 걸로 ASMR을 녹음하려고 했는데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잠깐 읽어보다가 포기했고 어제는 어린 왕자를 좀 읽어봤는데 그 버벅이지 않고 계속 읽어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고 제일 편한 거는 혹시 그냥 나에 대해서 주절주절 떠드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그런 소리들이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싶어서 많이 소재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내일 하거나 다음 기회에 해야겠어. 그러면 오늘의